안녕하세요. 웨레이징 웨지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60대를 지나가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부모님을 모시는 자녀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한번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10년 전과 지금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팔뚝이 가늘어지고 무릎이 시큰거리고 새벽 3시에 깨서 다시 잠들지 못하고 이유 없이 마음이 가라앉는 날이 늘었습니다. 단순한 노화로 넘기기에는 너무 명확한 신호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변화는 사실 한 가지 공통된 뿌리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몸의 시스템이 60대를 기점으로 근본적으로 다른 작동 방식으로 전환된다는 사실. 의사들이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는 이 변화의 진실을 오늘 5가지 영역으로 나눠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면역력, 근육, 정신건강, 관절, 그리고 수면, 노년 건강의 5기둥입니다. 이 영상 한 편을 끝까지 보시면 60대 이후에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일상에서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의자에 편안히 앉으시고 따뜻한 차 한 잔 곁에 두시고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이 5월입니다. 한낮은 29도까지 오르는데 아침 저녁은 여전히 서늘합니다. 일교차 10도가 넘는 날이 이어집니다. 이 시기가 시니어에게 왜 위험한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적정 체온은 36.5도에서 37도 사이입니다. 이 온도에서 면역세포들이 가장 활발히 일합니다. 그런데 일교차가 10도를 넘으면 자율신경계가 체온 조절에 모든 에너지를 빼앗깁니다. 면역세포에 갈 에너지가 부족해집니다. 같은 바이러스에 노출되어도 더 쉽게 감염되는 이유입니다. 시니어는 65세 이후 기초대사량 자체가 줄어 있어 이 영향을 2배 이상 받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열 없는 폐렴입니다. 시니어 폐렴, 환자의 20에서 30%는 열이 나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은 폐렴에 걸리면 고열과 심한 기침으로 분명한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나 시니어는 면역 반응 자체가 느려서 기운이 없네, 입맛이 없네 정도의 작은 신호만 나타납니다. 가족이나 본인이 그저 봄 타는 것으로 넘기다가 이미 폐 손상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로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억하셔야 할 첫 번째 신호, 기력이 없고 입맛이 떨어진 날이 사흘 이상 이어진다면 그건 봄 타는 것이 아닙니다. 즉시 병원에서 흉부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면역력을 어떻게 지킬까요? 5가지입니다. 첫째, 단백질을 몇 끼 챙기십시오. 단백질은 대사 과정에서 열을 만들어내는 천연 난방기입니다. 또한 면역세포 자체가 단백질로 만들어집니다. 시니어는 한 끼에 손바닥 절반 크기의 단백질, 즉 달걀 2개나 두부 반모 또는 생선 한 토막을 빠뜨리지 마십시오. 둘째, 잠을 7시간에서 8시간 일정한 시간에 주무십시오. 면역세포는 수면 중에 재생됩니다. 잠이 부족하면 단순히 피곤한 게 아니라 면역 자체가 떨어집니다. 셋째, 옷은 두꺼운 한 벌보다 얇은 것, 여러 겹을 겹쳐 입으십시오. 더우면 벗고 추우면 입어 체온을 미세 조절하시는 것이 자율신경계 부담을 줄입니다. 넷째, 손 씻기. 환절기, 호흡기 감염의 70% 이상이 손을 통해 일어납니다. 외출 후, 식사 전, 비누로 30초 이상 씻으십시오. 이것만으로 감기와 폐렴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5째, 폐렴구균 백신을 맞으십시오. 65세 이상은 국가 무료 접종입니다. 평생 한 번이면 됩니다. 지금까지 큰 병 없었으니 괜찮다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면역력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백신은 그 위험을 미리 줄여놓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제 2번째 기둥, 근육입니다. 거울 앞에서 팔을 들어보십시오. 10년 전과 비교해 팔뚝 두께가 어떻습니까? 허벅지를 만져보십시오.
단단함이 그대로입니까? 60대를 넘어서면 우리 근육은 매년 약 1%씩 사라집니다. 80대가 되면 30대 시절보다 30에서 10%가 줄어듭니다. 이를 근감소증 또는 사르코페니아라고 부릅니다. 근감소증은 단순히 살 빠지는 게 아닙니다. 종아리 둘레가 31cm 미만이거나 의자에서 팔을 사용하지 않고 5번 일어서기가 어렵거나 보행 속도가 초당 1m 미만이면 근감소증을 의심해야 합니다. 위험한 것은 결과입니다. 다리 근력이 약해지면 낙상 위험이 3배 이상 증가하고 노년 낙상 골절은 1년 이내 사망률이 20%를 넘습니다. 근육은 단순한 살이 아니라 노년의 생명선입니다. 왜 근육이 사라지는지 그 메커니즘을 알면 대처법이 보입니다. 3가지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호르몬 변화로 합성 속도가 떨어지고 단백질 합성, 저항성이 생겨 같은 양을 먹어도 근육으로 덜 전환되며 활동량이 줄어 자극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근감소증은 식단과 운동을 함께 가야만 효과가 있습니다. 먼저 단백질입니다. 시니어는 체중 1kg당 1.2에서 1.5g을 드셔야 합니다. 60kg 어르신이라면 하루 72에서 90g입니다. 더 중요한 건 분배입니다. 한 끼에 30g씩 3번에 나눠 드십시오. 한 끼당 30g이면 달걀 2개에 두부 반모 또는 닭가슴살 100g입니다. 여기서 핵심 키워드 하나,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입니다. 류신은 근육 합성을 켜는 스위치입니다. 한 끼에 류신 2.5에서 3g이 들어가면 시니어, 근육 합성 저항성이 뚫립니다. 류신이 가장 풍부한 식품은 달걀입니다. 한 개에 류신 0.5g이 있어 매일 아침 달걀 2-3개를 드시는 것만으로 가장 강력한 근감소증 예방이 됩니다. 운동은 2가지가 핵심입니다. 산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육에 직접 부하를 주는 저항 운동이 있어야 합니다. 집에서 매일 할 수 있는 3가지를 권합니다. 첫째, 의자 앉았다 일어서기. 팔을 가슴에 모으고 천천히 앉았다 일어서기 10회씩 3세트. 둘째, 벽 짚고 까치발. 벽을 잡고 발 뒤꿈치를 들어 올렸다 내리기 15회씩 3세트. 셋째, 옆으로 다리 들기. 의자나 벽을 잡고 한쪽 다리를 옆으로 들었다 내리기 좌우 각 10회씩 3세트. 이 3가지를 매일 10분에서 15분만 해도 6개월 후 다리 근력이 눈에 띄게 회복됩니다. 80대에 시작해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단백질을 아무리 먹어도 근육으로 잘 전환되지 않습니다. 한국 시니어의 90% 이상이 결핍 상태입니다. 가장 좋은 보충은 햇빛입니다. 하루 15분에서 30분 팔을 노출한 채 햇빛 산책을 하시면 피부에서 비타민 D가 자연 합성됩니다. 근육은 자극받아야 살아납니다. 근육이 살아나면 무릎이 보호되고 무릎이 보호되면 활동량이 늘어나고 활동량이 늘어나면 다른 모든 건강이 따라옵니다. 노년의 자유는 결국 근육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3번째 기둥, 마음의 건강입니다. 50대 중반 여성이 어느 날 갑자기 이유 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60대 초반 남성이 평생 즐기던 일에 흥미를 잃습니다. 내가 왜 이러나 싶지만 본인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갱년기, 우울감입니다. 이건 단순한 감정 변화가 아닙니다. 호르몬, 신경 전달 물질, 생활 리듬이 동시에 변하면서 일어나는 명백한 생리 현상입니다. 여성은 폐경 전후 5년에서 10년, 남성은 50대 중반부터 70대 초반까지 호르몬이 급격히 변합니다. 여성은 에스트로겐이 떨어지고 남성은 테스토스테론이 줄어듭니다. 두 호르몬은 모두 뇌의 세로토닌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로토닌은 행복감, 안정감, 수면을 조절하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호르몬이 줄어들면
세로토닌도 함께 떨어집니다. 그 결과가 우울감, 불안, 불면, 짜증입니다. 성격이 변했다가 아닙니다. 내 화학 환경 자체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의지로만 해결하려 들면 더 깊은 자책에 빠집니다. 생리적 변화이므로 생리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다행히 약물 치료에 들어가기 전 일상에서 강력한 처방 3가지가 있습니다. 햇빛, 산책, 식이입니다. 첫째, 햇빛. 아침 햇빛을 받으면 망막을 통해 뇌의 시상하부에 신호가 갑니다. 이 신호는 2가지 일을 합니다. 즉시 세로토닌 생성을 자극하고 14에서 16시간 후 멜라토닌 분비를 예약합니다. 즉, 아침 7시에 햇빛을 받으면 그날 저녁 9시에서 11시에 자연스럽게 잠이 옵니다. 잠이 깊어지면 다음날 기분이 좋아집니다. 선순환이 시작됩니다. 권장은 아침 7시에서 9시 사이 15분에서 30분. 흐린 날도 효과가 있습니다. 핵심은 창문 너머가 아니라 직접 야외에서 받는 것입니다. 둘째, 빠른 걷기. 주 3회 30분에서 45분의 빠른 걷기는 경증, 우울증에 항우울제와 비슷한 효과를 낸다는 임상 연구가 많습니다. 메커니즘은 분명합니다. 걷기는 뇌에서 BDNF, 즉 뇌율의 신경영양인자를 분비시켜 손상된 신경세포를 회복시킵니다. 동시에 엔도르핀이 직접적인 행복감을 만들고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춥니다. 중요한 건 강도입니다. 산책 수준이 아닙니다. 약간 숨이 차는 정도. 옆 사람과 대화는 가능하지만 오래 부르기는 어려운 속도. 한 번에 30분에서 45분. 주 3회 이상이 효과 발현 기준선입니다. 햇빛 산책으로 둘을 결합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셋째, 세로토닌 식단. 세로토닌은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으로 만들어집니다. 트립토판이 풍부한 식품은 바나나, 우유, 치즈, 달걀, 견과류, 콩, 두부, 연어입니다. 그러나 트립토판만 먹어서는 안 됩니다. 약간의 탄수화물과 함께 먹어야 뇌로 들어갑니다. 아침에 바나나에 견과류와 우유, 점심에 두부 김치찌개에 잡곡밥, 저녁에 연어와 채소. 이런 식단이 자연스럽게 세로토닌 생성을 돕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햇빛, 산책, 식이는 강력한 처방이지만 모든 우울감을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다음 신호 중 하나라도 2주 이상 이어지면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으셔야 합니다. 거의 매일 우울하거나 무기력하다. 평소 즐기던 활동에 흥미가 없다. 잠이 너무 많거나 거의 안 온다.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특히 마지막 신호가 있다면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정신과 진료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감기로 내과 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울증은 치료받으면 분명히 좋아지는 질환입니다. 도움받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